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많이 지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생각나는 그 증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그런 증시 격언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경제 자체가 좀 실물 경제 자체가 안 좋아서 두들겨 맞는 그런 시장은 아니죠. 정치가 망친 시장입니다. 이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 망친 시장이에요. 자,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에 중국의 추가 관세 50% 발효한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는 여기에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죠. 자, 이게 우리 생각만 해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관세가 100%가 넘어가니까 이거는 같이 다 죽자, 다 망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각이 불확실성의 절정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불확실성의 절정이다라면 향후에는 이런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줄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수급 상황 보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일자별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 굉장히 많이 팔았죠. 자, 이거 4월 달 들어서만 외국인들 매도한 거 합쳐보면요. 7조가 훨씬 넘습니다. 오늘도 한 5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으니까 오늘까지 합하면 한 7조 6천억 정도 매도했겠네요.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지금 3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선물 시장은 4월 달 들어서 매도한 게 한 3조 4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두 개 합쳐보면 10조가 넘어가죠. 좀 크게 보고 싶습니다. 좀 크게 본다라면 양시장 합쳐갖고 현선물 합쳐갖고 월별로 10조 넘게 매도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없어요. 자, 이 얘기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계속해서 현선물을 매도를 할 것 같다라면 아마 4월 달이 기록적인 수준의 매도가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들, 이 부분이 절정이기 때문에 아마 월말로 갈수록 이 순매도 규모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 즉슨 어떤 얘기일까요? 자, 여기서 지금부터는 월 하반기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봐서는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제가 매일매일 하는 게 있어요. 수급 상황을 계속 정리하는데 거기서 작년 9월 달에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가 7조 1천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지금은 9일 만에 그것도 넘어갔다라는 얘기죠. 작년 9월 달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오히려 매수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이렇게 매도가 극에 달한 상황,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어떤 반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급 상황이 조금 호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자, 이거 그리고 시장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어제 확 떠서 시작했죠. 나스닥 시장이 어제 한 3.7% 정도 플러스로 출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 50% 부과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음선이 크게 나왔는데요. 나스닥이 3.7% 오르고 장중에 4.3%가 고점이죠.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이 미국 시장도 반등의 구실을 좀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워낙 무서운 얘기를 해버리니까 시장이 밀렸는데, 자,
어느 정도의 좀 완화된 그런 얘기만 있으면요. 자, 미국 시장 반등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 3.7%씩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서 시작할 이유가 없었어요. 시장이 낙폭 과대다. 좀 이제는 좀 올라가고 싶다. 뭐 이렇게 시장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이제는 불확실성의 절정 구간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아마 또 좋은 그런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님들 힘내시고요.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세 개 섹터 정도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정책 관련주, 두 번째는 AI, 세 번째는 화장품 이쪽을 좀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보면 뭐 이 세 섹터 전부 다 이 정책하고 관련된 걸 수 있습니다. 자, 정책 관련주들 매매하실 때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직 확률만 생각하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는 뭐 어떤 정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제가 정치 성향 저는 의도적으로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너는 저 극좌에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그거는 그분이 우측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극좌로 보이는 겁니다. 자, 확률만 생각해 보면 이번에 저 지난주 금요일 날 탄핵이 인용이 됐죠. 자, 이 부분 냉정하게 확률만 생각했다라면 인용될 거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뭘까? 이런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종목을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코나이, 두 번째는 솔트룩스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을 시청자님 제가 많이 올라간 종목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그거 전에 방송 한번 보십시오. 2월 26일 거인의 시선 이 시간이었습니다. 거인의 시선 이 시간에 코나아이란 종목하고 솔트룩스란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때보다는 둘 다 뭐 한 2만 원 정도 이 코나이 같은 경우는 2만 원 정도 올라왔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자, 근데 그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경우 보면 되게 안타까운데요. 탄핵 관련되는 뭐 인용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들을 얘기를 하니까 기각될 건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기회 자체를 놓치신 겁니다. 자, 얼마든지 이런 쪽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스스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치 성향은 밖에 나가서 하시고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정치 성향 다 떠나시고 확률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코나이 첫 번째 말씀드릴 코나이는요. 이거 지금 확 쫓아가세요. 질러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2월 말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추천해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코나이는 어떤 종목입니까? 지역화폐 관련주잖아요.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게 경기 지역화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자가 코나이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화폐 관련주로 또 실적도 잘 나옵니다. 제가 뭐 이런 정치 테마주들 이런 것들 정책주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해드리면서도 실적 안 나온 종목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드리진 않아요. 자, 뭐 코나이 잠깐 뭐 실적 그냥 간략하게만 보면 이 정도는 나와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330억 정도 나왔던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뭐 이런 부분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라면 그렇죠. 대선 레이스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 사임을 하고 대선 캠프로 이렇게 나설 것 같은데요. 자, 뭐 그렇다라면 향후에 또 그런 부분들도 나올 거예요. 전에 민주당 쪽에서 전 국민한테 25만 원씩 뭐 이렇게 지원하는 거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것도 현금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 지역에 있는 지역 화폐로 주자.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자, 그런 정책들도 나오고 그러면 코나이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자, 뭐 없는 분들이 노리신다라면 충분히 조정을 받는다라면 그때 노려보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요. 싸게 사면 뭐 좋죠. 근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럴 때 주식을 밑에서 잡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뭐 좀 왔다 갔다 출렁출렁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싸게 샀으니까 뭐 내가 손해보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 나는 손해는 안 봐 무조건. 이런 배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코나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조정 충분히 좀 받는 구간, 그런 구간을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솔트룩스입니다. 이 솔트룩스는 제가 작년에도 되게 많이 말씀드렸죠. 이 시간을 통해서도 뭐 22,000원, 야인시대에서는 15,000원, 17,000원이었나 보네요. 이 시간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자, 근데, 지금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2월 26일 날 거인의 시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하고 그저께 민주당 AI 강국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다고. 이거 1월 달부터 논의됐던 겁니다. 그리고 정식 발족은 2월 24일 날 정식으로 발족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2월 26일 날 이 거인의 시선을 통해서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이거 뒤늦게 뒷북 치면 곤란하죠. 자,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자, 이 민주당의 AI 강국위원회는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4명 있어요. 첫 번째 원내에서는 정동영 의원이 부위원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신진우 카이스트 석자 교수님이 부위원장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기업인이 2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김승우 클라우드웍스 대표가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자, 뭐 클라우드웍스는 어제까지 상한가 세게 쳤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이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입니다. 이 얘기 지금 해드린 게 아니라 한참 전에 2월 26일 날 거인의 시선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또 몇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누군가보다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지. 남들 얘기할 때 듣고 그렇구나 하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거. 올바른 투자가 못 돼요. 자,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 중에 한 명이 이경일 대표니까 향후에 추후에도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수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자, 뭐 이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가 인터넷 이 방송 같은 거 유튜브 방송 보면 영상도 가끔 있던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고 얘기를 잘 해요. 그리고 이쪽 AI 쪽 같은 경우는 솔트룩스는 AI 주식이죠. LLM 모델을 보유한 AI 주식입니다. 이쪽에 굉장히 성장성이 크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다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솔트룩스 정책 수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위원장 중에 한 명이 이경일 대표입니다. 자, 관심 있게 보시고요. 다음 섹터는 AI 섹터를 한번 볼게요. 자, AI 섹터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이거는 뭐 정치 성향을 떠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압도적인 그런 지금 설문조사를 해도 그렇죠. 압도적인 1위 후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분도 이재명 대표도 AI 쪽에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한 2, 3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이재명 대표가 유발 하라리라는 분을 만났는데요. 이 유발 하라리는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저서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좀 전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이스라엘 분인데 이분하고 만나서 대담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 2017년도부터 저는 주식 때문에 공부한 거죠. 이 AI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주식 때문에 뇌과학 공부도 했습니다. AI 쪽 공부를 깊이 좀 하고 싶어서.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 얘기할 때 보니까요. 조회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나라가 나갈 방향은 이쪽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당 쪽이 지금 그거를 굉장히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2000년대 초 90년대 말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초고속 인터넷에 한 20조 정도를 그냥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돈 20조도 큰데 그때 돈으로 20조를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이 다 깔리고 IT 강국으로 도약했다라는 게 민주당의 자랑입니다. 자, 어쩌면 지금 작년에 2024년도에 AI 쪽에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 올해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돼야 된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AI 쪽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또 향후에 정책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AI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작년에 12월 달에 AI 기본법이 통과된 거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이 AI 육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이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오히려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그래서 AI 쪽 항상 관심 갖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한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솔트룩스가 AI 관련주죠. 솔트룩스는 AI 알고리즘, 그 루시아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구버라는 이 AI 에이전스도 하는 기업이고, 자,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이거는 솔트룩스만큼 그렇게 엄청난 시세를 뽑지는 못할 거예요. 자, 왜냐하면 원래 이 좀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끼도 있고 그 이경일 대표가 민주당 AI 강국위원회하고 관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보는 거고요.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시세는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대신 안정성이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쪽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AI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며칠 전에 나온 뉴스를 보면 김현수 대표가요, 직접 AI 영업에 전선에 직접 뛰어든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올해 안에 300개 고객사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0개의 고객사면 지금 1년이 365일이잖아요. 지금 벌써 석 달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개 회사도 넘게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발로 뛰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한글과 컴퓨터도 AI 쪽 매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가 자체가 지금 바닥권이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전에 작년에 8월달, 9월달에 한참 횡보했던 그 바닥권 근처니까요. 가격 자체가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라고 보시고요. 시가총액 지금 4,4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56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주가 자체도 싸고 바닥권에 있는 거고 슬슬 사모으기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한글과 컴퓨터 안정된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한 개 섹터를 더 볼게요. 화장품 섹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못한 거는 중국하고 관계라는 생각입니다. 중국 쪽하고 굉장히 멀어졌죠. 그리고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도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시위하시는 분들도 중국 간첩, 뭐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도 좀만 마음에 안 들면 너 중국인이지. 뭐 그런 얘기들 막 하고 좀 너무 심하게 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멀어졌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라면 중국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선전을 하고 있죠. 뭐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 K 화장품이 뭐 1등을 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지금 한쪽 날개는 달았어요. 미국이란 날개를. 물론 뭐 관세라는 그런 장벽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관세 같은 경우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뭐 그러면 화장품 섹터들 한쪽 날개만 더 있으면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한쪽 날개는 중국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거 뭐 10년 전 이때처럼 좋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종목은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종목이 마음에 듭니다. 이거 계속해서 제가 옛날에 수년 전에 매매할 때 이 한국 화장품 제조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던 종목인데요. 그때는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실적이 나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 265억 정도가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2,300억대예요. 주가 수준 싼 상황이죠. 굉장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뭐 OEM, ODM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니까 끼도 있는 기업이에요. 자, 뭐 화장품 관련주 중에 뭐 다른 쪽들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나는 모르겠다. 그냥 딱 찍어서 얘기해줘라.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한국 화장품 제조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자 해지라는 얘기가 있죠. 트럼프가 망쳐놓은 시장입니다. 아마 이거는 트럼프가 풀어갈 걸로 생각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이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정치 문제는 안 풀릴 것 같아도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국 관세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대로 강대강으로 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풀려나간다라고 봐야 돼요. 자, 지금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풀려나갈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촉매가 좀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는 풀려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자,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 좀 차분하게 버티시다 보면, 좋은 날이 머지않아 곧 올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